물론 요즘에는 콜로라도 신형도 나오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픽업 트럭이 단순히 이동수단 아니면 상업적으로 쓰는 차가 아니라 이제는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차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KGM에서 요 무쏘 EV를 출시하면서 이런 스포티한 포인트들도 잘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차 먹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뭐 없나? 오프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러는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랩을 써. 카랩.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랩에서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싹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팀의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팀의 내 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차 용서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솔입니다. 아니 KGM도 참 너무하네. 무쏘 EV 픽업 트럭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가 어디야? 화천인가? 처음 와봤는데 이곳에 갑자기 무쏘 EV가 공개가 된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달려 나왔습니다. 잠깐이나마 이 무쏘 EV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무쏘 EV 이제 티저나 사진 실차가 공개가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야, 이거 토레스나 뭐 아니면은 액티언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거 그냥 액티언 EV 막 약간 요런 느낌인데, 요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군데군데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요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야. 야, 그래, 앞모습이나 실내나 뭐 2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토레스나 액티언이랑 비슷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뒤에 적재함이 생기잖아.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액티언이랑 토레스보다 지금 이 무쏘 EV가 훨씬 더 깁니다. 왜냐면 적재 공간이랑 2열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전장이랑 이 휠베이스가 훨씬 더 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적재함과 이 차체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우리가 위장막으로 덮여져 있을 때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뭔가 좀 나눠져 있고 되게 뭐 각져 있고 소위 말하는 되게 좀 조잡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공개된 이 무쏘 EV를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고 조금은 이건 또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손잡이처럼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왜 집어넣냐면 이걸 뭐 디자인으로 뭐 여기다가 뭐 연결해 가지고 뭐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디자인 엣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KGM이 이런 엣지 포인트를 정말 잘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넷 위에 손잡이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넣어놨잖아요. 게다가 액티언 같은 경우엔 이 본넷에 있는 이 손잡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날카롭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다르게 집어넣고, 또 지금 무쏘 EV 보면 뭐예요? 휠아치 클래딩에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액티언이랑 토레스가 아닌 뭔가 좀 다른 차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죠. 뭐 좀 여유가 됐다면 헤드램프라든지 DRL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를 많이 집어넣었겠지만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신차를 많이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좀 재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요 사이드 미러, 요것도 자세히 보면 토레스나 액티언이랑 요 무쏘 EV까지 다 똑같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좀 통합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실내와 픽업 이 적재함이 공간이 붙어 있는 공간이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 요소로, 이게 디자인 요소예요. 이게 실제로 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걸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져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또 뭘까? 뭐가 이렇게 조잡스럽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적재함 공간이랑 차 크기가 얼마나 커졌나를 사실 제일 궁금했는데, 적재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슬라이딩으로 나눠가지고 격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더 부피가 큰 짐을 실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레버 같은 걸 돌려가지고 앞으로 좀 당겨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처음에는 그냥 토레스 픽업 트럭이다 라는 명칭 때문에 그냥 토레스에서 조금 더 적재 공간 넓힌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차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차 사이즈는 액티언이나 이런 뭐 토레스보다도 훨씬 크긴 합니다. 적재함도 생각보다 좀 커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면 전 콜로라도 있죠, 그 쉐보레, 딱 그 정도 수준의 적재함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좁거나 뭐 그렇다고 뭐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와 보입니다. 220V나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포트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문 여는 버튼은 요 위쪽에 있고 후방 카메라는 요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밟고 올라가서 짐을 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토레스가 나올 때 테일램프를 보면 건곤감리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액티언도 테일램프가 되게 부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 DRL도 마찬가지로 그 건곤감리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무쏘 EV의 헤드램프를 보면은 Y자 형태로 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테일램프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차별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옛날 그 쌍용 시절에 티볼리 소중대 약간 이런 느낌이 나. 너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작은 디테일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KGM의 마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픽업 트럭의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현대 픽업 트럭,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산타크루즈,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이런 픽업 트럭들도 큼지막하게 이제 글자가 이제 들어가죠. 요런 거는 이제 토레스에 들어가는 거, 액티온에 있는 거, 이거 많이 봤잖아.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좀 집어넣어서 차가 좀 이렇게 좀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게 좀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휠을 보면은 휠 디자인도 새로운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휠 로고도 KGM이라는 새로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휠아치 클래딩 이것도 다른 포인트고, 자세히 보니까 요 휠아치 클래딩이나 뒷범퍼 그리고 여기 사이드까지 쭉 보면은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콜로라도 신형도 나오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픽업 트럭이 단순히 이동수단 아니면 상업적으로 쓰는 차가 아니라 이제는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차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KGM에서 요 무쏘 EV를 출시하면서 이런 스포티한 포인트들도 잘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이런 포인트는 다른 KGM 차들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루프렉에 달려있는 이 레일 역시도 이 무쏘 EV를 통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겁니다. 액티언도 그렇고 토레스도 그렇고,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 이 터치 방식으로 문을 잠굽니다. 터치 방식에서 넘어가서 아예 그냥 키를 소지하고 멀리 가면 문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KGM은 어때요? 물론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눌러서 잠그는 방식의 이 도어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2열에는 문을 잠글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좀 시대 흐름에 맞게 좀 이렇게 변화를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멀어지면 문이 잠기긴 합니다. 위에 스포일러 보면은 어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F100 렉스턴 후속 모델의 컨셉카의 스포일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적재함과 차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디자인 엣지 포인트에 스포일러를 자세히 보면은 되게 과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공력 성능을 위해서 무슨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디자인 엣지로 정도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KGM은 이런 컨셉카를 내놓으면 그냥
아 우리 이런 기술력이 있어서 컨셉트카가 나와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 컨셉트카에 맞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지금은 시간도 짧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차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티볼리 소중대 느낌처럼 액티언, 토레스, 그 다음에 이번에 무쏘 EV까지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올해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출시가 될 거고, 내년에는 아마 렉스턴의 후속 모델의 첫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또 있잖아요, 코란도를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면은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충전구예요. 충전구이기 때문에 이 차는 이름이 뭐예요? 딱 뒤에 써있네요. KGM 무쏘 EV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가 블레이드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한 300 한 초중반? 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전기 이제 화물로 들어가니까 보조금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러니까 실제로 차 구매를 했을 때 가격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한 1000만 원 후반에 나오면은 이거 없어서 못 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뭐 찍었죠? BYD 그 아토 3 찍었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리뷰했을 때는 중국의 이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BYD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데 굳이 싸게 나올 필요 있어?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우리나라에 비싸게 출시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얼마에 나왔어요? 3,150, 3,300 보조금 받으면 2,000 후반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장의 문의부터 시작해서 사전 계약까지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차가 조금 아쉽고 디자인이 조금 뭔가 좀 아쉽다고 해도 결국 구매 가격이 저렴하다면 대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 픽업 트럭 중에 지금 이 무쏘 EV를 대체할 만한 차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300km 중반에 아마 가격대는 보조금 받으면 2,000 초중반만 된다면 이 무쏘 EV는 꽤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제 희망회로예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직 가격이나 스펙 이런 거 공개된 건 아니에요. 웰컴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 열면 이렇게 DRL이 들어오고, 액티언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토레스 EVX랑 조금 다르고, 지금 보니까 이쪽이 방향지시 등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앞에 보면은 토레스 EVX랑 비슷해 보여요. 지금 이거 보면 이게 견인골입니다. 지금 이런 포인트를 참 잘 만들어놔요. 처음에 토레스가 출시할 때도 토레스가 도시명 SUV거든요. 엄청나게 막 오프로드를 가고 막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좀 그 견인고리 같은 포인트를 집어넣어 놓으면서 이 차는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 이게 다 보통 오프로드 차들에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예요. 이런 거를 왜 집어넣냐? 사실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드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쌍용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이 이미지는 어때요? 막 산길도 가고 오프로드도 가고 막 진짜 막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살리기 위해 견인고리와 스키드 플레이트가, 보통은 이제 온로드 SUV는 안 집어넣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이제 마감을 하는데, 토레스 EVX나 뭐 무쏘 EV도 이 스키드 플레이트와 견인고리를 조금 더 과감하게 집어넣고, 차이점을 찝어서 하나 얘기하자면 액티언이랑 그 다음에 이제 토레스 EVX는 이 DRL이랑 요 범퍼가 약간은 좀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쏘 EV는 이 DRL이랑 요 들어가는 포인트가 조금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입체적이란 얘기지. 앞에 범퍼 이 스키드 플레이트와 요 라디에이터 그릴, 그 다음에 위에 이어지는 이 DRL, 이게 좀 더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차를 봤을 때 좀 더 뭔가 커 보이네. 실제로도 딱 옆에서 보면은 차가 굉장히 좀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게 헤드램프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게 헤드램프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간주행등 DRL이고 헤드램프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몰딩들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포인트로 약간 손잡이처럼 집어넣은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나눠져 있는
있는 요런 이 C필러 이 부분의 디자인이 약간은 이 심심할 수 있거나 되게 좀 이질감 있을 수 있는 이 이음새 부분의 어색함을 없애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보면 차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나 액티언과 달리 차가 좀 많이 크다, 실제로 크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무쏘 EV를 둘러봤어요. 40, 50대의 소비자분들은 무쏘라고 하는 그런 이름, 네임을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무쏘가 되게 고급 SUV, 진짜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쌍용에서 액티언이라고 하는 쿠페형 SUV의 이름도 부활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번 출시하는 요 전기 픽업 트럭도 토레스 픽업 트럭이 아닌 무쏘 EV로 이름을 세분화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잘하고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실내를 둘러보고 싶기는 한데 실내 디자인이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위장막을 보면은요, 실내 거의 다 나와 있죠. 좀 저희가 그때 욕했던 게, 야, 이거 너무 액티언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핸들 디자인 조금 달라지고 실내 다 똑같고 이거는 아니다, 좀 더 바꿔야 된다. 왜냐면 픽업 트럭은 여성 오너보다 남성 오너분들이 많이 사거든요. 진짜 희한하게도 이 KGM은 토레스와 액티언이 여성 오너분들 비율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무쏘 EV는 누가 봐도 남자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실내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내는 못 봐요. 저번처럼 또 실내 마음대로 문 열었다가 영상 결국 내려갔잖아요. 그것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실내는 못 보고 오늘 그냥 외관 이렇게 무쏘 EV를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